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유결합과 그 다음에 이온결합의 공통점이 뭐였어?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원소, 원자들이 물질이 되려면 전자들을 공유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안정한 전자 배출을 목적으로 이온결합도 하고 공유결합도 해. 그들의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것은 그래프상에서 묻거나 그때 기준 그래프가 나오면 제일 낮은 에너지에서가 바로 결합 초이스야. 니들이 딱 잡는 결합 초이스. 그때 공유결합이 됐든 이온결합이 됐든 둘의 결합 거리가 어떻든 간에 가장 낮은 상태가 상호 반발력과 인력의 최소화되는 지점이다. 0이 아니라고 명심해라. 함량 0 물리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최소화가 되는 지점이 그 지점이라 그때를 공유결합 혹은 이온결합의 에너지점이다 라고 봐야 돼. 알겠지?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방출한다는 거야. 에너지를 밖으로. 그걸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그럼 그 물질이 쪼개지려면 다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래프상 해석을 보면. 다음 이온결합 물질들은 공유결합 물질과 다르게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해. 대신 그런 덩어리로 존재할 때도 이온이었다는 걸 명심해. 물에 녹이거나 용융을 시킨다고 할 때 화학 변화되는 게 아니야. 절대 거리만 멀어지는 거다. 단순하게 중학교 너희들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면 소금을 물에 녹이는 건 물리변화거든. 근데 그걸 자칫 오버핏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마치 소금이 덩어리가 녹으면서 이온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안 돼. 원래 이온이 돼서 결합이 돼 있던 놈들이야. 거리만 멀어지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전기분해 기억해봐. 이온결합 물질을 전기분해하면 음극을 잘 보라고 했다. 음극에서는 원소가 나오는데 아래 전자가 없는 애가 나와. 그치? 그게 금속의 특징. 공유결합 물질 누구밖에 안 배웠니 니들? 물밖에 안 배웠잖아. 수마산풀, 수가산조, 수폭산화, 수이산일. 기억해? 요 네 가지만 외우면 물의 전기분해는 다 맞춰. 대신 비금속 원소 중에 유일하게 양전하를 떼는 원소가 누구야? 수소밖에 없어. 그래서 음극에서 나오는 엑소투 형태의 분자는 100% 누구다? 수소다라고 명심해라. 그래서 어떤 임의의 원소 기호로 만들어진 물질들을 전기분해했더니 음극에서 엑소투 형태가 발생한다. 걔는 100% 물이야. 이해갔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온결합 물질로 보면 된다. 알겠니? 다음 공유결합에서 우리 432를 기억해? 포스트잇에 쓴 거 432.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수소와 공유결합 가능한 숫자였던 거야. 자, 포스트잇을 잘 넣어봐. 432를 잘 보면 산소는 수소랑 4번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가지수를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구조식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구조식도 굉장히 다양하다. 4개의 구조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방향이 4방향, 3방향, 2방향짜리가 있었죠. 기억나요? 2방향짜리는 양쪽으로 이중결합, 한쪽으로 삼중결합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중결합은 삼중이 최대치입니다. 알겠어요? 꼭 기억하시고 질소는 수소와 공유결합을 3번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수소와 공유 전자쌍을 3쌍을 가질 수 있는데 나머지 한 쌍은 비공유 전자쌍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 다음 산소는 공유결합을 2번 할 수 있고요. 플로린, 이학 동조원소, 할로젠 걔들은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조식을 막 그려봤고요. 그걸 가지고 전자 점식을 해봤습니다.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제일 중요한 하이 클래스 뭐냐? 바로 탄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소 배웠죠? 얘 이렇게 쓰면 중심 원자가 몇 개인 거? 2개인 거예요. 기준 뭘로 잡으라 했죠? 이 기준은 무조건 누구냐? 그러면
실험식이 누구이네? 실험식이 CH2예요. 얘를 기준으로 잡아라. 그래서 탄소 2개짜리니까 식 자체가 C2H4겠죠. 이때 이 탄소 2개짜리가 수소를 최대로 포괄시킬 수 있는, 최대로 결합할 수 있는 가지수는 요거 분자식의 C2H6. 얘보다 몇 개 많다? 2개 많고 최소로 가질 수 있는 건 몇 개? C2H2.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뭘 봤어요? 얘들은 가지수가 3가지가 존재하거든요. 중심 원자가 2개짜리들은 수소가 2개 많고 2개 적다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다음,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조식도 그려봤습니다. 짝 쓰다 보니까 양쪽으로 수소를 배치를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구조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저 위에 있는 C2H6는 단일 결합이 이루어지겠죠. 탄소와 탄소예요. 이해합니까? 아래쪽은요. 3중 결합이 이루어지겠죠. 대신 수소는 양쪽으로 위에는 몇 개씩 뿌려요? 3개씩 뿌리고요. 그쵸? 이게 포화탄화수소라는 놈이에요. 아래쪽은요. 하나씩 뿌리면 되겠죠. 여러분이 눈으로 봐서 익힐 거. 눈으로 봐서 익힐 거. 아래쪽은 짝수다. 짝수다. 그리고 이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그 다음. 왜 얘가 기준이라겠지? 아래쪽들 합치면 얼마야? 6. 그러면 동유 전자 쌍이 6개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몇 쌍? 하나 더 알아야겠죠, 걔들은. 얘는 7쌍 구조 내에 선이, 얘는 5쌍. 이게 바로 여러분들 픽. 올해 3월에 고등학교 형들이, 고3 형들이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보세요. XA, YA, XA, 그 다음에 나오네요. 왜 안 나오죠? 따로 많지. 자, 여러분, 요 식이 쭉 떴어요. X가 누구일 거냐? 옆에 무슨 정보를 줬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준 거예요. 얘가 8쌍이고요. 14쌍이고요. 얘가 10쌍이에요. X가 누굴 거냐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여러분 탄소 말고 또 누구 배웠어요? 그렇죠. 질소. N2를 따져봅시다. N2는 기준이 실험식 NH예요. 기준이 NH예요. 그래서 NH를 적어보면 N2H2가 기준인데 이래버리면 얘들은 이런 식의 구조식을 갖게 되고 여기 뭐 있어요? 비공이 있겠죠. 그 다음 얘보다 2개 더 많은 얘까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게 끝이에요. 산소요. O2는 누가 있어요? O2, 그 다음에 H2. 이거 원래 H2O2죠? 원래 화산화수소요. 그럼 얘들은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5개만 여기 끝나요. 중심원자, 자리들. 이게 이거만 이렇게 듣겠죠.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중심원자가 얘예요. 왜? 원래 중심원자가 요 아래점자 요거는 몰수예요. 알겠죠? 원자들의 몰수. 얘들은 이 기역 격까지 있는 Y보다는 몰수가 적잖아요. 중심원자 조건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 2개를 싹 비교해보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거 실험식이 뭘까요? XY거든요. 우리가 보여야 될 건 얘거든요. 출제자가 이렇게 헷갈리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거 생기면 딱 떠올리면 문제가 풀려요. 자, Y는 이렇게 비공유선이 붙으려면 H가 아니라 누구겠어요? 17도 고소가 되겠죠.
적어도 비분수의 세 쌍이 있는 애들.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석해볼까요? C2F2다. 여러분, C가 두 개짜리는 기준이 누구라고 그랬냐? C2H4가 기준이라고 했지. 그럼 얘는 C2H4는 6개의 공유전선을 갖잖아. 그럼 얘는 5개의 공유전선을 갖는 거야. 근데 비공유만 물어봤으니 플로린은 3쌍씩 가져서 6쌍 있어. 탄소 없잖아. 얘 아닌 거야. 이해가니? 그럼 N2F2는 어떻게 할까? 지수도 한 쌍씩 갖고 있지? 맞다. O2F2는 어떻게 할까? 얘는 세 쌍이 얘들 또 4쌍 있잖아요. 그럼 6쌍에 4쌍에서 10쌍이 나면 이것도 아닌 거야. 이거는 N인 거죠. 얘는 F. 이렇게 되면 이게 성립을 해요. NF3.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소링이 뭐 B다. P. 이건 다르다. 그러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중심 원자 2개짜리, 3개짜리. 그때 여러분들은 꼭 숫자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지수가 있다라면 실험식으로 지울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풀이를 들어갈 때는 확실하게 선생님이 30초 안에 문제가 다 틀리게끔 실력을 시켜버릴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의 내신은요, 여러분들이 1등급을 따야 되잖아요. 상위 4% 애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말로 실력이 높은 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레벨을 놓자면 이거 솔직히 평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요. 보통 애들이 이게 어려워요. 막 그려야 되고 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나이고 기는 놈들끼리 붙는 거 아니야, 니들은. 그러면 무조건 짧게 푸는 놈이 짧게. 금방 요리를 탁탁탁 해가는 거. 그럼 어디서 시간을 뺏기느냐? 우리 앞에서 고생하는 거 있죠. 양적관계. 화학반응의 양적관계. 그래서 그쪽하고 중화반응이 우리가 봐야 될 중화반응의 양적관계. 알겠어요? 그 두 개에서 시간이 다 잡혀요. 그것까지 완벽하게 커팅을 해낼 수 있다. 그럼 뭐 천하무적이 되죠. 이거 뽑아도 되나? 되지. 이거 왜 여기다 붙일까? 어떡하지? 이거 뭐 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수업할 때 뭐 필요한가? 아, 카메라가 여기까지다라는 표시. 그럼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똑똑한데? 저건 아니지. 그렇게. 카메라 감으로 찾아야지. 그걸 아니면 전체를 다 잡던지. 자, 분자 보조식에서요, 오늘 배워야 될 분자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건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사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일반화학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워요. 근데 여기 끝이 없어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표로 암기를 딱 해놓고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은 실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누가 빨리 찾느냐. 근데 니들은 지금 구조식을 포스트에 써놓고 기다리고 있잖아. 그 구조에 넣어가지고 그냥 막 풀어버리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그 속도가 분명히 이쪽은 여러분들이나 잘하는 다른 온라인이나 뭐 오프라인에서 공부했던 애들이나 여기 다 맞춰요. 내가 명심하라고 했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시간을 얼마큼 줄이느냐. 그 싸움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싹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이제 오늘은 분자 구조 쪽을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금속 결합이라는 파트는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 분자 구조 들어가기 전에 이건 기억하자. 우리가 무슨 결합을 통해서 분자까지 오느냐가, 분자까지 연속되는 결합이 공유, 이온, 금속 이 셋 중에 누구예요? 분자까지 오는 결합. 공유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 그럼 공유 결합이라는 말은 비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 간의 전자쌍 공유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어떤 화학식이 떴다. 금속 원소가 없는 애들이 분자의 조건입니다. 무조건.
금속 원소가 없어야 됩니다. 화학 시간에. 또 하나, 독립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1단에서 배웠던 아보가드로가 말하는 기체가 다 분자거든요, 사실. 그래서 분자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걔가 원하는 분자들은요, 다 독립적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한다고 모두 독립적인이 아닙니다. 혹여나 여기 혹시 지압도 들은 친구 있어요? 혹시 지압, 지구가? 없어요? 여러분, 규산형 광물이라고 들어봤어요? 규산형.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텐데, 광물에 대해서. 그랬어요. 규산염이라는 게 있어요. 비규산염이 있고요. 규산염이 지각의 한 7,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석영, 장석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걔들이 규산염이에요. 지각의 구성원소 들어봤어요? 지각의 구성원소? OCR 데카나칼마 이런 식으로? 아, 못 들어봤어요? 산소가 지각에 제일 많아요. 산화물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규소거든요. 그리고는 몽땅 금속이에요. 알루미늄이 지각이 제일 많은 금속이죠. 그럼 산소하고 규소가 바로 공유결합할 거 아니에요. 둘 다 비금속이니까. 그죠? 공유결합하는데 걔들은 절대 독립적이지 못해요. 걔들은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지난 시간에 공유결합에서 배웠을 거예요. 원자결정, 분자결정. 기억나죠? 그러니까 원자결정들, 다이아몬드나 흑연 이런 것들은 분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건 무조건 뭡니까? 분자입니다. 분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요.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보자. 페이지 194쪽 있죠? 거기 보여요? 거기 여러분 선생님하고 다 함대예요. 알겠습니까? 전자점식 다 찍었고요. 194쪽, 195쪽. 다만 여러분 195쪽에 이온결합의 루이스 전자점식 보세요. 195쪽에 이온결합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보세요. 보시면 대괄호가 쳐있는 게 보일까요? 보여 안 보여? 그죠? 대괄호가 쳐있죠? 그리고 위에 이첨자가 붙죠?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거. 마이너스가 붙으면 하나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플러스가 붙으면 도망갔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대괄호가 붙어 있으면 이온을 표시하는 건데, 그런 대괄호 붙은 애들은 대부분 주변의 전자가 8개예요. 알겠어요? 대부분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학교 가면 대부분이 아닌 걸 보게 되니까요. 10개짜리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8개짜리만 고등학교 때 취급한다. 알았지? 특히 명심할 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꼭 알아야 될 건 세트 1이냐 세트 2냐. 기억은 나니 얘들아? 세트 1, 세트 2? 2, 3중의 원소들 7번부터 13번까지는 네온을 따라가서 걔들을 세트 1으로 잡았고 15번부터 20번 세트 2로 잡는다 했지요. 그런 표시를 할 때 이런 표시를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 예로는 나트륨이라고 염화이온 보여줬죠? 나트륨은 세트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라내고, 그지요? 염화이온은 세트 2예요. 그죠? 걔는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따르는 애들인데, 전자배치의 전구조식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루이스는. 알겠지? 그러니까 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는 주기나 아니면 뭐 주기, 그죠? 주기를 따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출제를 못 합니다. 이렇게 원수를 적어줘야 되거든요. 출제를 못 해요, 그래서. 알겠지? 다만, 대괄호로 전자점식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넘기세요. 자, 넘겨보시면, 뭐 문제가 있고요. 또 넘겨보세요. 페이지, 몇 쪽이냐? 202쪽에 분자의 구조와 성질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자, 여기가 사실은 암기. 하지만 화학 쪽은요, 일반 화학 쪽은 분자라는 것이 성립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전자 공간의 상호 반발력, 인력 이런 것들에 의한 겹침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나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왜 이런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분자 구조에서 배울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단원에서 홀전자의 규칙성도 배웠어요. 10, 12, 32, 10 기억나요?
근데 탄소는 2였거든요. 질소역해라. 기억나죠? 아니 홀전자가 2개밖에 없는 아이가 어떻게 4개의 공유결합을 하지? 이런 걸 여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그저 포스트잇에 써놓고 그냥 외웠단 말이야. 그래요. 그게 제일 빨라요. 문제를 푸는데. 근데 왜 되겠지? 라는 고민은 있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자기도. 결국은 전자가 그렇게 4개로 딱 배치가 돼서 수소랑 결합을 하는 이유는 전자 때문에 그래요. 전자 구름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가오면 우리는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가 2개지만 얘들이 결합을 할 때는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얘들이 수학적인 안정도를 찾아간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것도 다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논리. 알았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또 맨날 얘기해요. 사랑이라는 건 따뜻합니다. 두근거립니다. 설레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보다 싫은 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스토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일방적 사랑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물질이 되기 위해서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할 때 전자 구름의 안정적 방향의 배치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자. 분자를 정의한다. 첫 번째 무슨 결합해야 돼? 그래 반드시 공유결합해야 돼. 이 소리는 뭐지? 화학식 안에 분자식 안에 금속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알았지? 두 번째 자 우리는 얘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기치 상태 되기가 제일 쉽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정해준 건 여러분 너희들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해 주잖아. 너희들은 지금부터 여기서 금속하고도 공유결합한 걸 보게 됩니다. 알았습니까? 금속과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고요? 있습니다. 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해봐요. 우리가 공유결합은 2개가 있다고 했죠. 무극성 공유가 있고 극성 공유가 있다는 말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은 이온 결합성도 거기 일부 들어있다는 거 알아요? 기억나잖아요. 이온 결합성과 공유 결합성이 공존한다. 그게 극성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HCl은 분명 분자인데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되잖아. 그럼 걔도 이온 결합성이 있는 거라고요. 이해 갑니까? 근데 HCl은 우리가 딱 느끼기에 걔는 그냥 분자란 말입니다. 염화수도 기체니까. 근데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되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온 결합성과 극성 공유 결합성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배워두시라고요. 그걸 묻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출제자들은요 철저하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념 안에서만 출제하기 때문에 어디 쪽을 더 하느냐. 예를 들어 그럽니다. 자네가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가는데 해외 정세라든가 바이든이 앞으로의 미국 경기 전망을 예측하 이런 거 물어보겠어요? 장기자랑 물어보겠죠. 얼마나 웃기느냐, 이름이 대범하느냐. 근데 삼성전자 갔는데 장기자랑 시키겠어요? 뭔가 세계관을 묻겠고 네 책임감 여태까지 자라온 자기의 뭐 배경 토익이 얼마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겠죠. 맞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성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이 포메이션에 들어왔다. 거기서 원하는 게 뭔지를 꼭 파악하세요. 출제자에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고 이런 선수학습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어렸을 때 미국 갔다 와요? 만약에 전 세계 국어가 가나어예요. 어디로 유학을 가야겠어요? 가나로 가야죠. 근데 왜 미국으로 가냐? 가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요. 보니까 쉬운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선수가 그거예요. 선수학습은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낸대요. 아니에요.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잘못 냈다가 난리 납니다. 봐봐요. 여학교 남자 학교도 학부모님들이 막 전화가 투서 넣고 그러면 다 바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꾸는 학교 별로 없어요. 애들도 말을 못해요. 왜요? 생기부가 있으니까. 찍히면 안 되거든. 그냥 넘어가요.
소갈이 하고. 근데 웃기는 건 그 사람이 그렇게 수업 시간에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렇게 답을 쓰고 점수를 받는 게 나아요. 아, 이거 정말 너희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선생님 저로 진리를 거부하는 말입니까? 그건 딴 데 가서 보고 알았니? 딸 수 있는 점수는 다 따놔야 또 그 세계에서 여기 적응을 해야 니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뭘 묻는지를 알아야 되려면 이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돼. 니네 그래서 조기 유학 온 거야. 알겠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 진리를 탐구하고 전자생이 왜 저렇게 표현돼야 됩니까? 제가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걸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니들이 커서 왜? 그런 말도요. 야, 저 사람 뭔데 이렇게 설쳐? 미국 MI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은근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초등학교 졸업에 그냥 뭐 혼자 자수한가 그런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 뭐 하던 사람 미국의 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일단 크고 자기 말이 먹힐 때 자기 의지를 피세요. 그 전에 피면 눌립니다. 알았어? 알겠지?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내가 얘기를 간단히 해줄 거야.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해주겠지만 어쩌면 그건 혼날려주고 이 사람들이 뭘 묻는지 다 정확히 알아. 알았지? 그게 니들의 목표다. 목표를 정확히 해라. 잘 봐. 분자구조와 성질에서는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공유결을 한다는 것도 알았고 니들은 심지어 그 어렵다는 구조식도 그릴 줄 알아? 알겠니? 그런데 여기는 앞에 배경, 전자쌍, 구름막, 풍선 그려놓고 이게 왜 그러냐? 이거를 교재를 편찬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은 곳에 내심 뿌듯해하세요. 이야, 이렇게 어려운 이론을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네. 이 녀석들 감시덕지를 받아들여. 뭐 이런 거거든요. 받아들이면 저거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공유 결합을 하려면 결국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전자들은 서로 공유한대요. 그리고 믿고 왔더니 제가 중간에 계속 니들한테 얘기하죠. 야, 이게 점으로 찍은 건 고전역학적 표현이야. 실제로 전자는 어떻게 있겠어? 함수로서 움직이죠. 근데 점 두 개를 루이스 전자변축을 왜 찍어요? 보기 편하니까. 보기 편하니까 전자를 이렇게 얘들은 공유했고 안 했고 보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요. 얘들아, 그것은 내가 이렇게 그려. 그럼 니들이 쑥스럽게 사랑한다. 그러잖아. 이렇게 그려서 니들은 아, 저게 그런 거구나라고 느끼는. 내가 여기다가 가운데 손가락 올리고 막 이러면 니들이 아, 저분 뭐 하시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화내고.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이제 선구조식으로 갖고 점으로 찍었는데 사실은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일반학 시간에 가면 전자 밀도라고 해요. 전자 밀도. 무슨 말일까요? 전자가 노는 구역, 섹터. 그러니까 전자쌍이 원래 혼자 있을 때는 막 저 밖으로도 갔다가 핵 근처로 갔다가 정신없는데 얘들이 구속되는 거라고 이제. 공유결합이라면 저쪽 원소와 이쪽 원소가 전자성을 공유한다 그러면 얘들이 멀리 돌아다니지 않고 그 구역에 구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들끼리 거기서 나타나는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럼 그들끼리 또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수사자고 이 친구도 수사자예요. 수사자들이 알아서 여러 마리 거느리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얘가 그날따라 술 한잔하고 뭘 술 어쩌라 해서 술 한잔하고 이쪽 구역에 넘어왔어. 얘가 난리 나요. 이게 반발이라고요. 동물들조차도 자기 구역을 다 놓고 팽팽하게 대입하죠. 전자쌍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풍선의 개수는 뭘까요? 바로 공유 전자쌍의 숫자예요. 그게. 그럼 한번 잠깐 봐봐요. 책에. 첫 번째 풍선은 두 쌍 있어요. 맞죠? 두 쌍. 두 번째 풍선은 세 쌍 있어요. 마지막 풍선은 네 쌍 있어요. 우리 어떨 때로 옥텟 규칙이라고 했죠? 마지막 거예요. 기잖아. 그럼 두 번째 거고 세 번째는 선생님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 이게 왜 나와요? 자, 이거 알려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제 내려고. 문제 내려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깊이 이 교재를 편찬한 분한테 물어본다면 그 두 쌍, 세 쌍이 금속입니다. 알았어요? 금속들은 이렇게 공유현상을 두 쌍, 그리고 세 쌍으로
결합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했죠? 나트륨은 금속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이온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찰나라고 찰나. NA+, 막 움직인단 말이야. 에너지에 따라서. 걔들도 이렇게 잠시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았죠? 잠시는 있을 수 있는데 영원히 안정되게 있기는 어려워요. 금방 깨져요 이거. 근데 이걸 왜 배우냐고요? 전자쌍 반발 원리를 설명하려고요. 그리고 이 세 개는 비교 대상이 됩니다. 기분 나쁜 일이죠. 여러분도 비교 대상이 돼본 적 있어요? 야, 옆집 형은 나. 응? 첫째가 의뢰가, 둘째가 너도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 뭐 이렇게 부끄럽잖아. 이렇게 막내야 군대가 이거 좀 소문나니? 안 나잖아. 그러니까 좋은 어디에 갖다 비교를 하잖아. 얘들 둘이 비교 대상이야. 그 우리가 배워야 첫 번째 하나. 전자쌍이 주변에 두 쌍이 있든 세 쌍이 있든 네 쌍이 있든 자 공통점 공유 전자쌍만 있다면 알겠니? 거기 공유 전자쌍만 표현해 준 거야. 공유 전자쌍만 있다면 이들은 공간상의 최대로 안정한 수학적 전자배치를 갖는데 그걸 결합각이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두 쌍, 세 쌍이 공간상에 안정하게 있으려면 두 쌍은 몇 도가 최대 안정한 거니까 180도예요. 세 쌍은요? 120도겠죠? 이걸 평면구조라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건 뭐라고요? 이것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공간상에. 알겠어요? 그럼 이거 선생님 거기서 그린 거 이렇게 그린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구조식은 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보세요. 십자가로 그리잖아요. 왜? 루트가 평면이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그 그림을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 뼈가 사실은 전자구름인 거죠. 근데 우리가 뼈로 이렇게 선 쓱쓱 이쑤시개처럼 그리는 거 뭐라고? 구조식. 요걸 점 두 개로 표현하면 이거 뭐라고요? 전자점식이에요. 실제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그렇게. 그 실제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것도. 근데 실제 가장 가까운 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있느냐? 그럼 선생님 이거 전자구름이라고 합시다. 지금 뼈야. 안 움직이잖아. 그대로 있잖아. 얘들이 그럴까? 아니야. 에너지에서 이러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근데 이런 평균적인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게 떨어지기도 하고 얘가 굳건히 버티기도 하고 그다음 완전 분해되기도 하고 지 멋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알겠니?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볼 거. 자, 우리가 중심원자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말하는 원자들은 다 뭘까? 비금속이다. 알았냐? 머릿속에 꼭 기억해라. 비금속이야. 외곽에 전자가 적어도 몇 개 이상? 4개 이상 있어야 돼. 근데 왜 두 쌍, 세 쌍을 왜 그렸냐고. 걔들 엄밀히 말하면 2족 아니면 뭐야? 13족이거든. 중심원자가.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바운드리 여기야. 자, 2족이. 오늘 봐야 될 바운드리. 2족이 누구? 베릴륨. 13족이 누구? 궁속. 얘들아, 얘 금속이야. 알지, 니네? 얘 금속이다? 근데 얘 등장한 거야? 등장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라고? 아, 이거 이온결합성과 극성, 공유성, 공존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웃기는 거 베릴륨 있잖아. 이온은 잘 안 된다. 리튬은 잘 되지. 니네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나냐? 2주기보다 3주기가 똥땡이야. 이거 기억하지?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했지. 2주기 1족 3번 리튬이 3주기 17족보다 똥땡인 거 예외. 티장하고 데이터랑 같잖아. 우리 문제풀이에도. 그런 것처럼 이 1족은 되게 전제를 읽고 이온성을 잘 갖거든. 근데 얘들은 잘 안 잃어버려. 왜? 너무 작아서. 그러다 보니까 공유결합성도 나타내요. 극성 공유결합성도. 그래서 얘가 잠깐 등장하는 거야. 자, 우리 이렇게 표현한다. 외곽에 전자 몇 개 있다고? 2개. 전자 점식 얼마나 편리해요. 저거 딱 찍어놓으면 얘들이 이쪽 알잖아요. 얘는 그럼 어떻게 찍어야 돼요? 이렇게 3개. 13개. 자, 여기부터 비금속이니까 얘부터 잘못이야. 탄소죠? 이렇게. 그 다음에 15족에 누구 있죠? 질소 있어요. 이렇게. 됐죠? 얘들이 등장인물 주연배우야. 알았니? 16족. 그 다음 산소가 되겠죠? 이렇게 비금. 그 다음 17족. 플로린.
거의 까메오죠.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배워야 될 애들이. 주연 배우가. 그러면 엄밀히만 해서 선생님 그럼 14쪽부터 이거 비분석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얘들 왜 등장해요? 얘랑 비교하려고 나와요. 보세요. 15, 16쪽이랑 2쪽, 13쪽을 비교하려고 나온다는 거죠. 왜? 이걸 가리켜야 문제가 풍성해지거든. 의지를 정확히 알으라고. 자, 그럼 봐봐. 지금부터 첫 번째 그림에 왜 이 그림을 그려줬는지 출제자 의도를 알려줄게. 중심 원자에 이게 없어. 이게 뭐니 얘들아? 이게 비공유전자쌍 없어. 공유 전자쌍만 있는 애들이야. 지금 내 첫 번째 배우는 게 얘들을 배우는 거야.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없다면이야. 그럼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거리가 다 일정하겠지. 그 일정한 각도가 첫 번째 최대가 얼마? 180도. 그럼 전자쌍 두 쌍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몇 도? 120도. 전자쌍이 세 쌍 있다는 얘기야. 이제 109.5야. 외워. 109.5. 알겠지? 109.5다. 이거. 이게 일반학 시간에 가보면 이것을 혼성 오비탈이라고 해. 알았니? 이 선 하나가 혼성 오비탈. 여러분, 얘를 내가 얘라고 잡으세요. 빨간색이 탄소예요. 흰색이 수소예요. 탄소 쏙 빼고 쏙 빼고 쏙 빼고 다 빼니까 얘는 아이고 미안하다. 안정한 바닥 상태는 홀전자가 몇 개다? 2개입니다. 질소 옆이니까 맞죠? 얘가 수소가 다가오죠? 그럼 얘들 구름이 적군이 몰려 이런 좀 그렇죠. 적군이 오는 건 아니지만 뭐가 오는데 그러면서 영향을 받은 애들이 전자들이 재편제를 해요. 막 다가오니까 안정한 이 상태가 안정한 상태가 안 되는 거야. 다가오니까 에너지가 막 상승해서 막 와 치고받고 해가지고 지들끼리 편제를 하는 위치가 전자구름이 이런 형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다면 바닥 상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과학자들은 혼성 오비탈의 형태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들 일반화에 가면 얘들이 재편제가 되면서 얘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냥 결합성이 반결합성이냐 비한결합성이냐 그래서 뭐 시그마니 파이니 뭐 이런 말을 배우는데 제가 아주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교에서는 시그마 파이를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그것 또한 제가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기본적인 선 하나의 결합을 지금부터 약속을 하자. 이런 걸 시그마 본딩이라고 한다. 자, 선 하나 기본적인 결합을 뭐라고 한다고? 시그마 본딩이라 하는데 이런 시그마 본딩이 모든 결합의 기본이야. 그래서 니들 이렇게 구조식으로 나타낼 때 기본적인 결합 있잖아.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인 결합 본딩을 시그마 본딩이라 하고 여기에 다중결합이 나타나지. 다중결합이면 어떤 원소와 원소 사이에 선이 2개 나타날 거 아니겠니? 기본은 시그마야. 그 다음부터 나오는 애가 파이 본딩이야. 알았니? 그걸 이따가 이중결합할 때 잠깐 설명을 해줄게.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무슨 말이냐? 단일 결합을 뭐라고 하자고? 시그마 본딩이라 하자. 그 다음 이중결합이 나타나면 시그마 본딩 하나에 파이 본딩 하나가 있다고 치자. 그 다음 최대가 몇 개야? 3개지. 그럼 시그마에 파이에 파이 스타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이해가냐? 시그마 파이 파이 스타.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지. 단일 결합보다 상품 결합이 센 건 맞아. 3배 싼 거 아니야. 3배 센 거 아니라고. 시그마 본딩 딱 잡혔지. 얘를 100이라고 넣어보자. 가정으로 100. 그러면 파이 본딩은 한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파이 스타 본딩은 한 6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 이거 고등학교 교육반이 아닌데 니네가 이렇게 알고 갔어. 대학교를. 자, 만약에 삼중결합인 탄소에다가 에너지를 빡 줘. 시그마, 파이 스타 중에 누가 먼저 끊어지겠냐? 맞았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아, 파이가 하나 끊어지는구나. 그럼 몇 중결합 남아? 2중결합 남지? 또 에너지를 주면 어디가 끊어집니까? 파이가 끊어져. 마지막까지 버티는 애가 시그마다. 걔가 구조야. 알았니? 그럼 이런 파이를 쪼개면서 이제 탄소만 생각해봐. 삼중결합이 180도일 거 아니야, 얘들. 나중에 결합구조를 배운다. 땅 끊어지면 얘가 평면구조로 변하거든, 이중결합. 또 땅 끊어지면 입체구조로 바뀌어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얘들한테 얘가 이거 여러분 이건 비공유자산이에요. 하나가 왜 없냐고요? 잃어버렸어요. 따라나버렸어요. 이 과산화수거든요. 과산화수. 얘네 과산화수가 뭐라고 통계했어요? 평면 아닐까? H2O2 이 책입니다. 책은 진짜 많이 나와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런 놈이 빨간색 놈이 하나 여기 더 붙는 거야. 이게 C2H6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 시그마로만 존재하면요, 그네는 무조건 입체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거기 이중 결합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파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무조건 평면이 되거든요. 그 이유를 나중에 계속 선생님 식대로 암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만 알고 가도요, 대학교에서 교수가 말하는 게 뭔 뜻인지 알아요. 저 소리가 저거구나. 니네 입에서 말이다. 잘 들어? 라고 나오는 순간 그 이론은 절대 남의 것이 아니라 니네 것이 된다. 감탄하니까. 근데 파이? 시그마? 어디서 그랬지? 뭔 소리야? 이래버리면 수업이 기회 안 들어. 교수님은 니네가 집중을 하든 안 하든 상관 안 해. 그래서 시험 딱 봐도 뭐해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가 막 열심히 그날 아파갖고 이러고 있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안 물어봐요. 선생님 쓰러졌는데 대박. 정말 냉정하세요. 학교 안 나와도 얘기 안 해요. 출격 제점. 정말 냉철합니다. 1등, 2등만 알아요. 자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저 꼴찌했는데요. 알았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목받고 뭔가 있으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텐션을 타고 가는 거. 계속 그 텐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자, 지금 다시 돌아와서 비공유 전자쌍은 아직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중심 원자에 뭐가 있을 때? 공유 전자쌍만 있을 때. 첫 번째 내용이요. 거기 보시면 전자쌍 반발 이론. 여기서 전자쌍은 무슨 전자쌍이죠? 공유 전자쌍입니다. 지금 얘기는. 자, 그래서 이런 말로 표현해 봅시다. 첫 번째. 중심 원소에 지금은 우리 중심 원자 하나 있는 애 보는 거예요. 계속. 중심 원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없다. 이걸 먼저. 그러면 X 형태를 볼까요? X 형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수소를 결합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이 그림이 거기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자그룹이에요. 이쪽에 이런 식으로 누가 있다? 수소가 있다는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공유 전자쌍 간의 이 각도를 결합각이라고 써요. 공유 전자쌍 간의 이 각도. 이거 어떻게 측정하냐고요? 설마 자로 갖다 재겠어요? 그걸? 빛으로. 다 빛으로 연구합니다. 빛을 쏴서 파동성을 갖고 합니다. 그 물리학도 알아야 돼요. 드브로이파, 물질 바데스, 이런 거 좀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과정이 기니까 에너지는 약하고, 마디가 노드라고 마디가 형성되면 이런 거 해야 돼요. 반결합성 이러면서. 왜 그때 가면 말투가 고급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풍상 이러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는 그렇게 안 하죠. 성대되냐 아니면 반자성이냐 아니면 성자성이냐 이런 말도 써가면서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원소가 누구냐면 바로 예로서 얘입니다. 베릴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봐요. 이거 그냥 간단히 설명해 주는 거야. 다. 베릴륨의 바닥 상태가 이거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바닥. 내가 바닥 얘기한 거예요. 바닥 상태가 얘입니다. 1s2, 2s2. 눈 씻고 찾아봐도 얘가 전자 전식으로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렵거든. 이렇게 홀전자가 두 개 있는 게 얘가 뭐가 되느냐, 재편화가 되어서 전자굴이 다가오면 재편화가 되어서 요 바깥쪽 있죠. 얘가 1s2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ES1, EP1로.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혼성 오비탈을 만들죠. 그걸 우리는 SP 혼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재편이 된다고. 그 다음에 전자그룹이 다가와요.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도 사실은 반결합성이냐 결합성이냐 막 에너지 레벨을 놓고 막 분자 궤도함수에서 구하고 VSPR 이론을 갖다 대입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베릴륨은 선형구조다라고요. 알았지? 다음 이제 Y 쪽으로 한번 볼까요? Y는 이런 식의 결합을 하는 애들은 말이에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은 중심 원자 Y를 두고 전자 밀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구나 라고 보시는 거죠. 요게 이제 끝에 붙은 애들이 수소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여러분, 적어도 이 모습을 보시면 전자 그룹이 저쪽 바깥으로 당겨지는 것 같은 그림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수소가 음성도가 세서 그래요. 전자 그룹을 당기는 세기가. 그런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십시오. 얘들이 가장 안정화되는 이 각도가 120도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결합각 180도 이런 애들을 직선형 이렇게 부르고요. 얘들을 삼각 평면형 이렇게 부르는데 어차피 얘들 모두 뭡니까? 평면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애냐? 얘들은 바닥이 1s2, 2s2, 2p의 완이거든요. 이게 바닥이에요. 근데 요게 가장 바깥쪽 주양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 애들이 혼성 오비탈을 일으켜서 이렇게 바뀌어요. sp2 혼성, sp2 혼성. s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있고 p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 있는 형태.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죠.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둬. 참고. 이건 참고야. 얘들이 비편자화 됐긴 됐더라도 S나 P 오비탈일 거 아니니. 구나 아령 모양일 거 아니니. 그래서 S 오비탈과 또 다른 원소의 S 오비탈이 만나면 또는 S 오비탈과 또 다른 원소의 P 오비탈이 만나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자? 이거 잘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쓰면 좀 맞겠네. 시그마 본딩 이렇게 얘기해요. 시그마. 이거 시그마라고 읽어. 고등학교 가면 잘 안 배울 거야. 시그마 본딩 이렇게 읽어. 여러분, 시그마 본딩의 결정적인 역할이 뭐라고? 골격을 만든다. 분자의 골격. 알았지? 니네한테 표현된 이 구조식의 선이 이 선. 기본적인 선에 딱 잡힘이 다 시그마 본딩으로 이루어졌어. 알았지? S와 S가 만나거나 이게 누구라고? 오비탈에 오비탈들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참고로 P하고 P가 만나자니? 그럼 이건 하이 본딩이에요. 하이 본딩. 하이 본딩 이렇게 얘기해. 들어가. 여기까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다 끝낼 테니까 들어봐봐, 얘들아. 자, 시그마 본딩의 역할은 뭐냐? 얘들아, S오비탈은 구형이잖아. 방향성이 없잖아. 근데 방향성이 없는 애들하고 방향성이 없는 애가 만나면 핵과 제일 가까운 직선형 결합을 하게 돼. 말하자, 구형에서 구형과 만나면 그냥 딱 일직선상에 결합을 하는데 구형과 P 오비탈이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게 돼? 잘 봐, 선생님이. 자, P. 상상이가? 아령. 안 나오니까 그냥 아령. 됐지? 그 다음, 아령. 아령. 이해하지? 이런 형태인데 S가 올라오면 어딘가요? 결합해 어딘가요? 그럼 직선상이야. 이런 거에 와서 끝에 걸린단 말이야, S가. 그러니까 F가 나란한 결합이 된다고. 이게 시그마야. 근데 잘 봐라.
네가 가만히 있어봐. 얘 S오비탈에 내가 가. P. 딱 결합이 이거 시그마야. 근데 양쪽에 있잖아, 이거. 위아래. 얘도 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해. 알았니? 하나의 파이가 이렇게 결합을 해. 그럼 하나의 파이는 이거 남았잖아. 이거는 뭐 시그마하고 내가 했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파이가 저기 P오비탈 남았잖아. 그럼 얘는 이쪽 P랑 이렇게 결합해. PP.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결합해. 또 있어? 없잖아. 자, 가로축이 X축 하나는 시그마 모델을 했어. 그럼 Y축은 이거 있고, Z축은 이거 있잖아. 결합을 최대 2번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핵과 먼 상태에서 애둘로 결합을 하는 거라 파이는 절대 결합 구조 영향을 못 준다는 거야. 알았니? 시그마만 결합 구조 영향을 줘. 걔가 전자밀도가 제일 심하거든. 파이는 애둘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파이는 절대 결합 구조 영향을 못 줘. 그럼 무슨 말이냐? 3중결합이 됐든 2중결합이 됐든 어떤 책을 보거나 온라인에 강사들이 그런 말을 해. 야, 단일로 취급해. 이런 말을 한다고. 왜 단일로 취급할까? 결합 구조를 따질 때 그게 편하니까. 알겠냐? 그럼 이런 말이야. 자, 우리 아까 C2H4를 이렇게 잡았잖아. 이렇게. 맞지? 이렇게 잡았다면 이게 사실은 여기가 120도 정도 되고, 한 122도, 하나 118도 이렇게 돼. 그런데 니들은 그걸 외울 필요가 없다고. 과거를 가도 그건 안 내. 그냥 112도, 122도, 118도 이런 거야. 끝이야, 이게. 아, 그래요? 이게 끝이야. 왜 그렇지? 이런 거 안 낸다고. 뭐를 내는 줄 알아? 얘랑 같은 평면이라는 걸. 얘 평면 맞지? 얘도 평면이라고 이거 그냥 단일결합으로 취급을 하란 말이야. 그렇다고 얘처럼 딱 120, 120이 딱 맞는 게 아니야, 얘들은. 알겠니? 그런데 요 둘 중에 하나가 시그마면 하나는 무조건 누구야? 파이가 아니야. 파이는 구조에 영향을 못 준다고. 다만 C와 C가 시그마만 있을 때보다는 C와 C의 시그마에 파이까지 있으면 거리가 좀 가깝겠지. 결합이 세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각이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이 각도들이 어떤 안정된 배치를 이루면 그냥 평면 구조라고 보면 돼. 그럼 무슨 말이야? 이제 이거 하나 외워. 이렇게 다중결합이 들어가 있으면 평면이야. 그렇다고 잘 봐. 여기에 얘를 하나 더 그려볼게. 이럴 수 있잖아, 충분히. 그치?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 흰색 성형 평면이 맞아. 여기는 평면이 아니겠지. 이거는 평면이 아니겠지. 여기는. 요건 109.5도라고. 그럼 이 분자는 평면도 있고 입체도 있으면 얘는 뭐라고 불러요? 입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2차원과 3차원이 있으면 우리는 입체라고 부른다고요. 입체가 크잖아, 3차원. 그죠? 입체 구조도 있고요. 평면 구조도 있을 때는 입체 형태라고 불러요. 다만 이 탄소, 내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이 탄소가 1번, 2번, 3번이라고 치면 1번, 2번, 3번 탄소 이름 붙일게요. 1번, 2번, 3번 탄소는 같은 평면상에 있다 없다? 같은 평면상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한다고요. 어차피 평면각이 형태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중심탄소가 모두 평면이냐 그러면 아니죠. 3번 탄소는 입체입니다. 이해가세요? 다른 원소들이랑 구분이 가요? 자, 지금 봐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알려줄 전 범위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다중결합은 시그마 하나에 파이가 들어간 거다. 최대 파이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2개 더 들어갈 수 있어. 몇 중결합이 최대다? 3중결합이 최대인 거야. 거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해. 알겠니?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얘를 한번 볼래? Z.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가 구조식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지. 이렇게 그리는데 니들 책에는 그렇게 안 그려져 있잖아. 아, 그릴 때 좀 복잡하다. 여기 우게, 여기서 우게, 그 다음에 저 뒤로 우게. 아, 잘 그렸다. 보이냐? 여기 이제 이게 붓기 수소가 이렇게 붙을 거야. 수소가 결합할 거라고. 이렇게 안 해가지고 수소는 결합할 거라고. 이게 이렇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대학교 가면 이렇게 씁니다. 자, 두 개를 같은 면에 놓을 때. 잘 봐요. 이 네 쌍의 전자쌍 중에 두 개의 전자쌍을 어떻게 놓을 때 보세요. 같은 면에 놓을 때. 딱 같은 면에 놨어요. 그죠? 딱 같은 면에 놨어요. 두 개를. 한 쌍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한 쌍은 뒤로 들어간다. 이게 이치라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딱 그리면 아, 두 쌍이 같은 면에 있을 때 한 쌍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를 과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들어간다를 이렇게 표현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유기화학에 가면 이렇게 배웁니다. 알았어요? 저 결합값이 몇 도라고? 109.5도인 거예요. 공간상에서 공유전자 네 쌍이 뭐하고? 이거 절대 90도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얘를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차라리 교과서에 저렇게 그려놓죠. 하이탑이나 좀 몇 개 그려놓겠다. 그지? 교과서는 절대로 못 쓰게 돼 있어. 학생들을 너무 공부에 떨리하지 마라 라는 고귀한 뜻이 있다는 건, 그러다 보니까 뭘 묻는 줄 알아요? 맨날 물어봐요. 입체 평면이야? 입체. 보이는 건 평면인데 입체. 그리고 외우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입체입니다. 알았지? 이런 표현은 입체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쌍이 두 쌍, 세 쌍까지는 비공유 없을 때, 중심에 비공유성이 없을 때는 평면구조였다가 네 쌍이 되면 입체구조가 되는 거야. 몇 도? 109.5도. 이걸 뭐라고 한다? 전자쌍 반발원리. 자, 지금은 비공유성이 중심에 없죠? 공유전자쌍 간의 반발은 이렇게 각을 최소화시키려는 각으로 안정되게 109.5도로 각각이 똑같이 안정화되는 그런 형태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취할 것이다. 직접 본 사람은 없죠. 빛의 실험을 해보니까 화동성이 나온 걸로 봐서 컴퓨터가 그려보니까 저렇게 수학적인 값으로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정삼각형이 4개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맞아요. 정삼면체 구조라고 얘기해요. 정삼면체 구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제 직선형이 무엇이고 삼각평면형이 무엇이고 정삼면체 구조가 뭔지 배웠죠? 그럼 얘는 도대체 무슨 구조를 하냐? 얘부터는 중심원자 옥대 기축을 만족하죠. 얘부터는 뭐를 이루느냐 봐요. 얘가 바닥에서는 1S에 둘, 2S에 둘, 2P에 둘, 다시 말해 탄소 6번 탄소인데 얘가 혼성 오비탈을 때리면 요랬던 애들이 sp3 혼성으로 가버려요. sp3 혼성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S 하나에 P가 PX, PY, PZ라고 PX, PY, PZ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sp3 혼성. 나머지 옥대 규칙을 만족하는 질소라든지 여기 보이죠? 질소라든지 산소도 sp3 혼성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러면 sp3 혼성 그럼 너희들은 뭐만 생각하면 되지? 각 오비탈에 전자 한 쌍씩 있다고 쳤을 때 S 형태의 결합이 하나 있고 P 형태의 결합이 3개 있어. 그럼 얘는 다 공유전자쌍. 그러니까 전자쌍이 4쌍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sp3. sp2는 공유전자쌍이 몇 쌍 있다? 3쌍 있구나. sp는 2쌍 있구나. 이해 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전자쌍이 4쌍 있고 2쌍 있고 3쌍 있는 이 의미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2쌍, 3쌍은 모두 공유전자쌍이라고 생각하는데 sp3 혼성 그러면 전자쌍이 4쌍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 4쌍이 모두 공유전자쌍이야. 그래서 쟤는 몇 도다? 109.5도다. 근데 앞으로 나온 애들은 4쌍이 모두 공유전자쌍일까요? 아니에요. 비공유전자쌍도 있어요. 그래서 결합값이 달라져요.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눈치껏.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 분자들이 가질 만한 구조를 보여준 거예요. 이제부터는 시험에 60%를 차지하는 중심원자가 뭐를 찾을 때 옥텟 규칙을 만족할 경우라는 그 값을 볼 거예요. 그게 누구냐? 비공유쌍이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비공유쌍이 존재하는 애들 몇 종 배울까요, 여러분? 17종은 안 배우겠죠. 중심원자가 하나밖에 없는 애들 쟤는 15종, 16종 남습니다. 누구누구? 질소, 산소. 보세요.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를 배워요. 중심원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누군가? 질소예요. 자, 질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겠죠. 이렇게 놉니다. 질소의 결합 형태예요. 산소는 이런 형태로 결합을 하겠죠. 이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예요. 그렇다면 봐요. 이게 sp3 혼성의 기본 골격이다. 주변에 전자쌍이 4쌍이 있는 경우인데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누가 들어온다? 비공유가 들어와. 이게 질소야. 알았니? 니네 이거 딱 보기만 해도 이거 입체겠냐 평면이겠냐 보다. 입체야 이거 입체. 보이지? 입체라. 그럼 이게 왜 입체가 되고 얘들은 누구랑 달라? 얘랑 다른 거야. 얘가 미끼야. 알았냐? 분명히 얘 분자식으로 몇 원자 분자냐 보니까 4원자 분자지. YH3라고. 얘 몇 원자 분자냐? 같은 4원자 분자다. NH3라고. 그런데 얘는 120도인데 얘는 120도가 아니야. 107도야. 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요거 한번 규칙 좀 따져봐. 아까 이거만 있었지 몇 도였어? 109.5도인데 얘가 등장하잖아. 이거 무슨 전자쌍이라고? 비공유. 그럼 봐. 이 뼈대는 공유 전자쌍이라 전자 밀도가 상당히 높아. 양쪽 잡고 있으니까. 얘는 누구만 잡아? 중심원소가 잡기만 하지 얘는 커. 그리고 많이 도망다닌단 말이야. 도망다니면 간섭이 심해요. 꾹꾹 물러버린단 말이야 양쪽을. 알았니? 그러니까 얘는 요만한 땅덩어리에 있는 수사자인데 쟤도 요만한 땅덩어리 수사자인데 얘는 힘이 세갖고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 거라고 하지만 숨어서 그냥 먹이만 몰래 먹고 숨어 있는 거지. 그럼 얘에 의해서 막 다 밀리는 거야 애들이 쭉쭉쭉. 그래서 이 전자쌍끼리만 있으면 109.5도 얘가 딱 나타나면서 2.5가 줄어. 몇 도? 107도. 결합하기. 가까워진다고 얘들이 누구한테 밀려서 비공유 전자쌍의 반반에 밀려서. 그럼 여기서 뭐 하나 할 수 있겠어?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보다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이 어떻다? 크다라는 얘기지. 이해가 니? 이건 조금만 생각해도 이해가 가. 왜?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하는 중심원자가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이 공유 전자쌍, 중심원자가 2개야. 양쪽에서 당기고 막 잡아주니까. 그치? 얘가 좀 더 자유롭다는 거. 그러니까 반발이 더 심할 수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논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얘들은 이 결합각을 몇 도로 잡는다? 107도로 잡아. 얼마 줄었다고? 2.5도 줄은 거야 지금. 얘들도 같은 sp3 혼성을 맞아. 알았냐? 근데 니네가 가만히 생각하면 쌤 원래 질소는 홀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제대로 결합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얘도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야 돼요. 결합이 되려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도 sp3 혼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sp3 혼성이 갖는 의미는 전자쌍이 4쌍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 그런데 이 sp3 혼성은 공유만 4쌍. 그래서 109.5도. 얘는 공유가 3쌍, 비공유가 1쌍 등장하면서 107도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았어? 그러면 얘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자, 여기 뭐 이렇게 이게 누구야? 비공유 전자쌍 n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공유, 이런 식으로 공유,
저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그려요. 일반적으로 입체다라는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이게 쑥 올라와 있잖아 얘들이. 그치? 이렇게 그린 게 이거야. 비공유 전자쌍의 바운드리야. 전자밀도 같으면 여터 보면 넓고 삼각 밑면이 삼각면이잖아. 뿔형이라. 삼각뿔형. 시험에 진짜 이렇게 나와. 삼각뿔형. 입체야. 알았죠? 입체다. 지금 입체 2개 나왔다. 외워라. 정사면체 떴고 삼각뿔형 떴다. 알았지?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봐봐. sp3 혼동이니까 전자쌍은 내 쌍 맞아. 근데 야 하나 더 빠져. 얘가 더 생겨. 자, 그럼 전자쌍 반발 원리에서 누가 나타나니? 아까는 공유 전자쌍 반발이 있었고 비공유 전자쌍 반발이 있었어. 지금 뭐가 나타났어? 비공유 반발이 나타난 거야. 그럼 얘 때문에 이 각이 더 좁아진다. 우리가 말하는 결합각은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결합각을 말해요. 알았니? 그러면 이 결합각이 더 줄었어.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머리 좋은 친구 외우라고. 비공유가 나타나면서 몇 줄었어? 2.5 줄었지? 하나 더 나타나면 뭐 줄까? 2.5 줄지. 이게 얼마야 그래서? 104.5. 알았니? 이거 104.5도다. 그래서 얘를 104.5도라고 잡고 얘는 그냥 구분형이라고 외워놔. 구분형. 평면구조다. 얘는. 평면구조다. 알겠죠? 얘는 무슨 구조라고? 평면구조야. 평면구조. 그럼 니들은 내신에선 얘까지 비교 대상이 된다. 얘하고 X하고 산소. 공유전상 두 쌍인데 얘는 104.5도면 180도잖아. 뭐의 차이다? 비공유 전자쌍의 차이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얘도 sp3 혼성이야. 얘도. 그럼 옥대규칙을 만족하는 애라고. 옥대규칙을 만족하는데 이렇게 원소가 2개다. 그럼 걔는 104.5야. 무조건 그분이야. 근데 180도야? 그럼 이거는 옥대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애구나. 그래서 수능이나 고3 모의고사는 얘들이 안 나와. 알겠어? 내신은 나와. 얘들이. 비교 대상으로. 그러니까 공유만 있다면, 공유 전자쌍만 있다면 이렇게 120도를 갖는 애 sp2 혼성이야. 근데 이렇게 sp2 혼성을 한다 그러면 이게 입체야. 삼각뿔형. 그리고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두 쌍만 있는 애가 있어. 두 쌍만 있는 애 있어. 근데 얘는 sp3 혼성이고 얘는 누구야? sp 혼성이야. 얘는 공유 전자쌍은 다른 두 쌍 있는 애구나. 그래서 180도. 얘는 공유 두 쌍에 비공유도 두 쌍 있구나. 104.5. 알겠어요? 이렇게 알아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60, 70% 나오는 건 누구냐? 중심 원소하고 주변 원소가 뭘로 되는 거? 옥대 규칙을 만족하는 걸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 다시요. 다음에 분자들은 옥대 규칙을 모두 만족하며 라고 조건을 주는 경우가 많으면 얘는 나오지 않습니다. 얘 누구야 이거? 수소는 안 나와요. 쟤는 뒤에 규칙이잖아요. 그 수소 대신에 누가 나올까요? 플로린이 나와요. 플로린. 알겠어요? 저기 플로린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에 따라 저 구조는 변하지 않지만 곁가지에 달리는 원소들의 종류가 바뀌어서 비공유전자쌍 정도가 바뀔 거예요. 알겠죠? 자, 명심할 거. 분자의 결합각은 중심 원자의 존재는 비공유 전자쌍이 거의 결정을 냅니다.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알겠어? 결론이 뭐냐? 이거죠, 결론은. 결론은 이겁니다. 분자 구조의 결합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자쌍 반발 원리를 보시면 어떤 전자쌍 간의 반발이 제일 크다? 비공유 전자쌍.
이 반발력이 제일 셉니다. 그 다음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되겠죠.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약한 게 공유 전자쌍과 반발력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하나, 틈새로 외워야 될 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등장할 때마다 2.5도씩 결합각이 준다는 거. 알겠죠?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자쌍 간의 반발을 통해서 결합 구조를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지금까지 통칭해서 하나만 딱 하고 잠깐 쉽시다. 하고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HCHO라는 폼알데하이드죠? 채집중후군 기억나요? 여러분 제 입체적 평면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요. 파이가 있으니까. 파이가 있으면 평면입니다. 그렇다고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알겠니? 이 각과 이 각이 같진 않아요. 122도, 118도 이렇게 좀 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럴 거가 묻진 않는다고요, 출제자가. 평면인 거예요. 아셨어요? 또 하나. 자, 제가 여기다가 중심원자 2개짜리 탄소를 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만 그려도 구조식을 성립이 해요. 수소, 이게 플로린, 수소 몇 개 붙을까요? 탄소에? 3개가 붙겠고, 여기는 몇 개 붙을까요? 2개, 여기는 하나가 붙어요. 그럼 이 3개의 화합물 중에 얘는 입체의 평면이야. 입체란 말이에요. 이거. 몇 도? 109.5라고요. 이게 무조건 탄소는 결합각이 누가 와서 붙던 109.5라고 해석을 한다고. 정확한 값은 아니겠죠. 얘는 몇 도? 120도라고 해석한다고. 얘들은 분명히 이렇게 결합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텐데, 얘를 단일 결합으로 취급해서 결합 구조를 따진다. 무슨 말이냐? 결합의 구조를 따질 때는 무슨 본딩만 따진다. 무슨 본딩? 시그마 본딩만 따진다. 얘도 결합 구조를 따진다면 무슨 본딩만 따진다. 그래서 180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파이 몇 개 있다? 2개 있는 거야. 그치? 피오피탈과 피오피탈.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문제의 구조식을 그릴 때 다중결합이 있나 없나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심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꼭 보셔야 돼요. 만족하지 않으면 SP 혹은 SP2 혼성의 오비탈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베릴륨과 붕소입니다. 그런데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SP3 혼성이에요. 그럼 네 쌍은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네 쌍이 모두 공유라면 그거 탄소 같은 공유라면 109.5도 물론 이런 109.5도가 딱 만들어지려면 주변의 원자 4개가 동일한 원소여야 돼요. 알았어요? 이제 그것들이 어떤 형태인가를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분자구조에서. 알겠죠? 그 다음 비구유성이 한 쌍이 딱 등장하면 물론 주변의 원자 3개는 다 동일한 원소. 그럼 107도로 줄고 하나 더 등장하면 산소가 되면 104.5로 줄고. 아셨어요? 이게 바로 저기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그렇더라.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알겠습니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알겠죠? 모으셨다고 생각해요.